소크라테스 AI 학술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날 더더욱 필요시되는 자기개발의 지략과 용기와 성공으로 이끈 놀라운 덕성과 심지어 실패 속에서의 풍성한 배움에 대해 이미 플루타르크 영웅전 시대 때부터 50명의 영웅들 속에로 흘러넘쳤던 파란만장한 이야기에 대한 소개의 예찬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인데요. 왜 지금 플루타르크인가? 입니다. 솔직히 한 2000년 전 인물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분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뭐랄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플루타르크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요. 로마가 굉장히 격변하던 시기였고 그리스는 이제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었죠. 혼란스러운 시대였군요. 맞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플루타르크는 과거 인물들의 삶에서 아레테, 그러니까 도덕적 탁월함 또는 덕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걸 통해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다시 세우고자 한 거죠. 단순히 누가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네, 그것보다는 그들의 어떤 결정,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책임의 무게는 어떤지 이런 걸 더 깊이 탐구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순간 같은 거요. 그런 내면적인 모습이 리더로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성공 스토리 모음집이 아니네요. 요즘 특히 리더십 부재다, 공동체 위기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플루타르크가 던지는 어떤 리더가 옳은가 하는 질문이 어쩌면 성공시나 너머의 본질을 보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자기에서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영웅전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이 책, 원래 제목이 비교열전, 그러니까 나란히 놓인 삶들이라는 뜻이라고 들었어요. 제목부터가 좀 독특한데요? 네, 그게 바로 이 책의 핵심 특징입니다. 그리스 인물 한 명이랑 그에 좀 상응한다고 생각되는 로마 인물 한 명을 짝지어서 서술하고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짝을 지어서요? 네, 원래는 한 50상 정도를 계획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46상이랑 단독전기 4편 정도가 남아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역사적 사건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 판단, 그리고 그 행동이 가진 어떤 도덕적인 의미, 이런 데 훨씬 집중을 합니다. 사건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는군요. 그렇죠. 플루타르크 본인도 예를 들어 전투 장면을 막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보다 인물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런 내면적인 디테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했나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삶이 더 올바른 덕성을 보여주는가 이걸 묻는 셈이죠. 와, 이거는 그냥 역사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사람을 보는 눈, 뭐랄까 통찰력을 기르게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건 이면의 동기나 성품을 보게 하니까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저자 소개. 플루타르크는 누구인가? 이렇게 깊이 있는 책을 쓴 플루타르크,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네, 플루타르크는 서기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 그때 활동했던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또 역사가입니다. 철학자이자 역사가. 네, 그리스 보이오티아 지방의 카이로네이아라는 거 출신인데요. 아테네에서 플라톤 철학을 아주 깊이 공부했고요.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델포이 신전의 사제로 평생 일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졌네요. 그렇죠. 그의 저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모랄리아라고 하는 윤리적인 수필 모음집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영웅전입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그냥 책상 앞에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덕성을 실천하고 수양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이 두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철학을 어떤 삶의 실천적인 문제로 연결하려고 했던 그런 지식인이었군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시대를 성찰하는 안내자 같은 역할이었네요. 네 번째,
책의 구조와 독특한 형식입니다. 앞서 잠깐 비교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각 쌍마다 그리스 인물하고 로마 인물의 전기를 각각 서술을 해요. 그리고 보통 그 마지막 부분에 싱크리시스, 우리말로는 비교 고차할 정도가 될 텐데 이 부분을 덧붙입니다. 비교 고찰이요? 네, 예를 들면 아테네의 신화적인 영웅 테세우스하고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를 나란히 놓고서 그들의 비슷한 점, 다른 점을 분석하는 식이죠. 근데 여기서 플루타르크의 통찰이 정말 빛나는 지점은요, 어떤 역사적인 큰 업적이나 전쟁에서의 승리, 패배 같은 거대한 사건보다요, 오히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 어떤 습관, 개인적인 작은 일화, 이런 것들 속에서 인물의 본성을 포착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큰 성공이나 실패,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인간적인 모습,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영웅들의 업적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질문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성찰을 위한 거울 같은 책이군요.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왜 비교했는가? 플루타르크의 의도. 그렇다면 플루타르크는 왜 하필 비교라는, 당시로서는 꽤 독특했을 것 같은데 이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네. 플루타르크에게 이 비교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두 인물을 옆에 놓고 보여주는 그런 서술기법 그 이상이었어요. 그는 이걸 통해서 독자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고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거울을 제공하고 싶었던 거죠. 거울이요? 네. 누가 더 유명하고 성공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이 더 공동체에 기여했고 더 윤리적이었나? 이런 걸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와 로마라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인간의 덕성, 또 약점, 이런 것들을 탐구하려고 했습니다. 특정 문명이 더 우월하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인간 군상 속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발견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비교라는 게 인간과 삶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또 독자 스스로 윤리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플루타르크의 어떤 핵심적인 철학적인 도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깊은 성찰로 이끄는 방식이군요. 6번째로 플루타르크가 이 영웅들을 어떻게 짝지었는지 한번 보죠. 이게 단순히 유명한 사람들 쭉 나열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기준, 예를 들면 시대라던가 성격, 리더십 스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심지어 성공하고 몰락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그리스랑 로마 인물을 일부러 딱 배치한 거죠. 이건 그냥 비교만 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되게 깊이 탐구하려는 의도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쌍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테네의 테세우스 있잖아요. 건국 영웅. 그리고 로마의 로물루스. 이 둘을 짝지어서 국가가 시작될 때 그 과정에서 도덕적인 무게는 어떤 건지 이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테세우스가 통합하려고 노력했던 거랑 로물루스의 어떤 폭력성 같은 게 확 대비되거든요. 그런 식으로요. 네네. 또 다른 예 보니까 알키비아데스하고 코리올라누스. 이 둘은 재능은 정말 뛰어난데 도덕성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페리클레스랑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완전 다른 리더십이죠. 그 카리스마 넘치는 이상주의자하고 끈질기게 버티는 지연전술, 이 둘을 비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스파르타의 리쿠르고스하고 로마의 누마 폼필리우스. 이 둘은 완전 다른 방식이잖아요. 엄격한 군사체제하고 온화한 종교나 평화 중심 체제. 국가의 윤리적 기초를 어떻게 다르게 세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알렉산드로스랑 카이사르 같은 정복자들을 통해서는 제국을 만드는 방식이나 그 끝없는 야망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걸 탐색하게 하고요. 결국 플루타르크는 이 쌍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묻는 거예요. 진짜 좋은 리더는 뭘까? 덕이랑 성공, 이거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요. 자, 그럼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플루타르크가 말하는 영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쟁 영웅이나 그냥 업적 대단한 사람?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네, 핵심을 잘 보셨어요. 플루타르크한테 영웅이라는 건요, 성과 그 자체보다는 아레테라고 하죠.
공동체를 위한 어떤 탁월한 덕성, 미덕, 이걸 실천하고 책임감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능은 막 넘쳐도 자기 욕심 채우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쳤던 알키비아데스 같은 인물은 그렇게 높게 안 봐요. 오히려 파비우스 막시무스처럼 당장은 인기가 좀 없었더라도 묵묵히 공동체를 지켜낸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뭘 잃었냐, 이것보다 뭘 지켰냐, 그 과정에서 도덕적인 품성이 어땠냐, 이걸 더 중시한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싸움 잘하는 영웅만 있는 게 아니고 리쿠르구스나 누마처럼 법 만들고 제도 만들고 시민 정신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지혜의 영웅들. 약간 철학자 같은 리더 유형이네요. 이것도 중요하게 봤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플루타르크가 이 영웅들을 절대로 완벽한 사람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실수도 하고 엄청 고뇌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도 내리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 성찰하는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본질이라고 본 거죠. 결과보다는 그 도덕적인 실현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결국 영웅이라는 건 뭘 대단한 일을 했냐 이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했는지를 계속해서 스스로 묻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인데요. 이 고전이 2000년도도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읽다 보니까 현대 사회의 리더십이나 인간관계를 딱 비춰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 관력은 센데 도덕성이 좀 부족하거나 겉으로는 업적이 화려한데 사람들 신뢰는 못 얻는 그런 리더들 종종 보게 되잖아요. 플루타르크는 바로 그런 겉다르고 속다른 리더십,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하느냐,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을 얼마나 깊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업 경영자라면 단기 성과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좀 절제하고 공동체가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윤리 경영, 이런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겠네요. 또 교육자나 사회활동가 같은 분들한테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계속 성찰하고 더 나아지려는 용기, 이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요. 당신 삶에도 적용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리고 이게 리더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플루타르크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과 책임도 강조하거든요. 건강한 공동체라는 게 뛰어난 리더 한 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리더를 지지하면서도 또 동시에 비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유지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결국 영웅전은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리더와 시민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9번째로, 이 책이 서양 문화사에 미친 영향력도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고전 이상이죠. 서구 지성사의 기둥 중 하나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한테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찾는 도덕 교과서 같은 역할을 했고요.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 책 영어 번역본을 보고 줄리어스 시저, 안토이와 클레오파트라 같은 대작들을 썼습니다. 특히 인물들 내면의 복잡한 갈등 묘사, 이런 데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와, 셰익스피어까지요? 프랑스의 몽테뉴도 수상록에서 플루타르크를 나의 도덕적 길잡이 이렇게 부르면서 자주 인용했고, 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들도 공화국 이념이나 권력의 절제 같은 가치를 이 책에서 배웠다고 하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문학, 철학, 정치, 교육,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영웅전은 리더십이나 윤리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계속 제시해온 인류 지성사의 아주 귀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인데요. 그럼 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또 깊이 있는 책을 당신이 읽는다고 하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다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보다는 당신의 관심사에 맞는 인물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졌는데도 절제했던 리더는 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관련된 인물들의 쌍을 찾아서 읽는 거죠.
플루타르크 책 자체가 50편의 비교 에세이를 묶어놓은 형식이니까 그렇게 읽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아, 그냥 무슨 일을 했나 이런 사실 나열보다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 인물의 내면 동기나 그 시대적 맥락 이런 걸 좀 더 집중해서 읽어야 깊이가 있겠군요. 두 인물의 삶과 선택을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 보면서 만약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거기서 도덕적인 통찰을 얻는 게 플루타르크가 원래 의도했던 독서 방식이거든요. 물론 역사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알면 더 좋고요. 고전이라 문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물의 동기나 윤리적인 딜레마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뭐 스터디 그룹 같은 거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당신은 누구 선택에 더 공감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질문 나누면서 토론하면 더 풍성해지겠네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결국 플루타르크 영웅전 읽기는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가는 어떤 도덕적 명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빨리 읽기보다는 한 인물의 삶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야 그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죠. 11번째, 오늘날 우리의 영웅전을 만든다면 만약에요, 플루타르크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누구를 영웅으로 선택하고 또 어떻게 비교했을까요? 이게 그냥 상상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우리 시대의 어떤 가치나 리더십 이런 걸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플루타르크는 보면 겉으로 드러난 성과나 인기 뭐 이런 거보다는 도덕적인 일관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걸 훨씬 중요하게 봤잖아요. 맞습니다. 설령 실패했더라도 그 사람이 보여준 절제나 용기 또 통찰력 같은 덕목이 있다면 주목했고요. 네, 그 관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쩌면 뭐랄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 더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영웅은요, 아주 화려한 유명인사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공동선을 지켜낸 그런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플루타르크는 왜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 내면의 동기, 이걸 깊이 파고들었어요. 아, 동기요? 네, 바로 이게 그의 도덕적 비교 방식의 핵심인 거죠. 그냥 업적만 나열한 게 아니고요.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그런 관점에서 그럼 현대판 영웅전을 쓴다면요. 뭐 민주화 운동가도 있을 수 있고 또 위기 극복에 기여한 경제 지도자 같은 분들도요. 네, 가능하죠. 아니면 진실을 막 파헤친 언론인이라던가 약자를 위해 헌신한 시민운동가 이런 분들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평범해 보이는 교사나 의사, 노동자 중에서도 공동체에 정말 큰 울림을 준 인물들 충분히 발굴할 수 있죠. 아, 국경을 넘어서 어떤 보편적인 덕성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비교의 폭도 훨씬 넓어지겠고요. 맞습니다. 리더가 꼭 정치 권력자여야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냥 책으로만 엮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요즘 많잖아요. 다양한 영상 컨텐츠로 만들면. 아, 영상으로요? 네, 그러면 플루타르크가 강조했던 도덕적 모방, 그 교육적인 효과를 아주 현대적으로 되살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 시대의 영웅전, 이걸 구상하는 작업 자체가 과거를 다시 해석하고 현재를 성찰하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윤리적 기획이 되는 셈이에요. 자, 그럼 12번째, 맺은 말, 고전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 그렇다면 이런 고전을 읽는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오래된 책, 뭐 옛날 이야기 읽는 거 그 이상일 텐데요. 그렇죠. 좀 낯선 시드, 또 지금과는 다른 가치관 속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현재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잖아요. 일종의 지적인 훈련이랄까요? 맞습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네. 고전 안에는요, 뭐 권력의 문제, 성공과 실패, 인간의 다양한 덕성과 악덕, 이런 것처럼 시대를 넘어서는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딜레마가 녹아 있어요. 특히 영웅전은 절대 단순하지 않은 아주 복합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당신 스스로에게 나는 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하긴 요즘은 정보는 정말 빠른데 깊이는 좀 얕아지기 쉬운 시대잖아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요. 이런 현대사회에서 고전 읽기가 오히려 깊이 있는 사고, 그리고 섬세한 도덕적 분별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대에 또 다른 가치관을 접하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좀 상대적으로 보게 되고 관점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완벽하지 않은 영웅들의 어떤 고뇌나 실수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더 인간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결국 고전 읽기라는 게 정답을 딱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삶이 진짜 가치 있는 걸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새롭게 던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 13번째입니다. 영웅전,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읽힌 책.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플루타르크 영웅전이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읽힌 책 중 하나랍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 사실 저도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좀 믿기 어려웠어요. 성경 다음이라니. 그렇죠. 네. 근데 기록을 보니까요. 고대 로마 시대 라틴어 번역은 물론이고 중세에는 그리스어 원전이 잘 보존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랍어, 히브리어로까지 번역이 됐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랍어, 히브리어로까지? 네. 그러면서 문명 간의 어떤 지적인 교류에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6세기 이후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이게 급속히 뻗어나갔습니다. 아하. 뭐 셰익스피어 희곡들, 몽테뉴, 루소, 괴테, 니체, 톨스토이 정말 수많은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이 영웅전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와, 대단하네요. 프랑스 혁명기 사상가들에게 미친 영향도 엄청났고요. 이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근대화 과정에서 그 개화기 지식인들이 이 책을 주목하고 인용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근대 교육 교재로도 쓰였다니 그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네요. 네, 네. 물론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번역돼서 꾸준히 읽혀왔고요. 바로 그 점이요. 영웅전이 특정 민족이나 문화 또 시대를 넘어서는 아주 보편적인 윤리적 공통 언어로서 기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아, 윤리적 공통 언어? 네.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판본으로 출간되면서 뭐 리더십이나 인문학, 윤리교육의 필독 고전으로 살아 숨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공동체의 윤리적인 기준을 다시 세우는데 실질적인 힘을 발휘해왔기 때문입니다. 14번째, 현대판 자기계발서의 총집결판. 요즘 서점 가면 자기계발서 정말 많잖아요. 아, 정말 많죠. 그런데 만약에 플루타르크 영웅전이 이미 2000년 전에 오늘날 자기계발서들이 다루는 그 핵심 주제들 있잖아요. 이걸 거의 다 다루고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실제 인물들의 아주 극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본인 셈인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뭐 리더의 결단력, 역경과 실패 극복, 감정 조절 능력,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요. 네네. 현대 자기계발의 핵심 키워드들이 영웅전 속 인물들한테는 정말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실제적인 딜레마였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장군 파비우스 막시무스 아시죠? 네. 한니발 군대를 상대로 펼쳤던 그 지연 전술, 그리고 그 엄청난 인내, 이걸 보면 감정 통제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수양을 넘어서요.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죠. 아, 그렇네요. 현대 자기계발서들이 좀 개인의 성공이나 성취,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근데 플루타르크는 그 과정에서 공동체와의 관계, 어떤 윤리적인 책임감, 이걸 훨씬 더 강조한다는 차이점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실패에 대해서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각적으로 조명하고요. 뭐 오만함이라던가 도덕적 해이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웅전이 오늘날에도 리더십 연구나 행정학, 교육학, 윤리학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인용되고 또 재해석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자기계발서의 원천적인 텍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 이상이요? 네. 단순한 처세술이나 성공 요령이 아니잖아요. 인간과 사회의 그 복잡한 작동 방식을 꿰뚫어보는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니까요. 자, 그럼 15번째. 깊이 사유하고 기록하고 명상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자. 그렇다면 이 깊이 있는 영웅전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그 가치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을까요? 분명 한번 쓱 훑어보고 책장에 꽂아둘 그런 책은 아닐 텐데요. 절대 아니죠. 플루타르크 자신도요, 독자들이 그냥 과거 이야기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성찰해서 실제 행동을 교정하기를 바랐어요. 아, 행동의 교정까지? 네. 그러려면 반복해서 읽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읽을 때마다 밑줄도 좀 긋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하고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보고 때로는 잠시 멈춰서 명상하듯이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거죠. 반복. 여기서 반복이라는 건 그냥 기계적인 되풀이가 아니고요. 읽을수록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는 일종의 내면화 과정인 거예요. 아, 기록하면서 읽는 습관, 이게 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인상 깊은 구절이나 어떤 인물의 선택 앞에서 만약 나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나만의 관점이나 느낌을 짧게라도 적어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고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왜 저 인물은 성공했고 이 인물은 실패했을까? 그 결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을까? 이런 식으로 더 깊은 질문을 던지면서 반추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반추하는 시간. 네, 영웅전은 어쩌면 속도와 요약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에게 이 느림의 미학을 통해서 더 깊고 본질적인 배움을 선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영웅들의 삶이라는 그 다채로운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당신 자신의 삶의 좌표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다시 정립해 나가는 거죠. 일종의 윤리적 훈련인 셈입니다. 이상으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대한 소개 예찬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50명의 영웅들에 대한 동영상을 직접 만나보세요.